안녕하세요. 인생 사연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바람난 며느리로부터 아들을 구한 어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반전에 반전을 더한 며느리의 악행과 아들을 지키고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연 들려드릴게요. 바람난 두 얼굴의 며느리를 참교육시킨 시어머니. 여러분,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은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제 남편은 제가 30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진우가 겨우 3살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원망스러웠는지. 근데 원망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어린 걸 어떻게든 먹이고 입혀야 하니까. 공장 화장실 청소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낮에는 손이 부르트고 밤에는 베개가 눈물로 젖었죠.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 진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 끝에 우리 진우가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제 가슴이 다 뿌듯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죠. 며느리도 예쁘고 똑 부러지는 아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의 인생이란 게 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며느리 미선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를 대하는 말투며 표정이며 연기를 하는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애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밤마다 늦게 들어왔어요.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지만 이상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화장도 안 지운 채로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근데 우리 진우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선이가 바빠서 그래요. 회사 일 많다니까요. 엄마가 괜한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의심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알아차린 거예요. 엄마의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며느리가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저는 다 보였어요. 근데 우리 진우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봐야 했어요. 우리 진우가 그 애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애가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려는 건 아닌지 제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아무리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도 어딘가 이상한 느낌, 뭔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 그게 바로 내 며느리를 보면서 내가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내 기우겠거니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의 행동이 자꾸만 거슬리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예전부터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남편이 없던 집이라 저는 더더욱 그 시간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늘 바쁘다. 회식이 있다. 야근이 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며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아들 녀석은 또 얼마나 속이 없는지. 엄마, 요즘 직장 생활 다 그래. 괜한 의심하지 마. 그렇게만 말하는데
그럴수록 전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걸까? 고민도 해봤어요. 하지만 제 촉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확인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 친구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이는 성격이 곱고 강한 친구였어요. 한번 의심이 들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었죠. 미영이는 오랜만에 연락했는데도 여전히 쾌활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미영아, 너한테 좀 부탁할 일이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미영이도 느꼈던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제 목소리를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저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며느리가 뭔가 이상해. 미영은 순간 놀란 듯 했어요. 너희 며느리가? 왜?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어요.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데 너무 수상해. 핸드폰도 절대 안 내려놓고 회사 일이 많다고는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미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죠. 설마 바람이라도 난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야겠어. 미영은 제 말에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죠. 정이야, 너 원래 사람 의심하는 애 아니잖아. 그런데도 이러는 거면 뭔가 있긴 있는 거겠지. 미영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죠. 알았어. 내가 알아봐 줄게.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이상하게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혹시 내가 정말로 끔찍한 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 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면 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엄마잖아요. 내 아들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밝혀내야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역시나 그날도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죠. 하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 되묻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이대로 모른 척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밤이요. 그날이 바로 그랬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계속 속삭였어요. 기다려봐. 오늘도 늦을 거야. 오늘도 무언가를 숨긴 채 들어올 거야. 그렇다면 저는 그걸 직접 봐야 했어요.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을 켜둔 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가도록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요. 한 발, 한 발. 마치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발소리. 그 애는 매번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남의 집에 몰래 숨어드는 사람처럼요. 이제 오니?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며느리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렇게 놀랄 일이었을까요?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오면서 시어머니가 깨어있다는 걸 예상도 못했을까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그 애의 손이 가방끈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당황했지만 표정은 태연하게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빙빙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걸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죠. 이 사진을 보고도 변명할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사진을 바라봤어요. 호텔 앞,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한순간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 애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애는 당황하는 대신 천천히 사진을 손가락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흥신소라도 쓰셨어요? 네가 정말 내 아들을 그렇게 기만하고도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오겠다고? 어머니, 오해는 좀 삼가해 주세요. 전 중요한 거래처와 업무 미팅을 한 것뿐이니까요. 거짓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어쩌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자신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상대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이제 그만 주무세요. 그리고 그 애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죠. 그 애는 절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비웃듯이 웃더군요. 나를 한참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그 태도가 참 가증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애는 저 웃음 뒤에서 분명히 초조해하고 있다는 걸요. 저 애는 지금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들켰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지? 저 늙은 여자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 거지? 그래요. 이제부터는 저도 이 판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저 애가 숨기고 있는 걸 전부 다 끄집어낼 거예요. 기다려. 이제 시작이니까. 그 애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전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아니,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해야겠죠. 그 애의 표정, 그 여유로움, 그게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았어요. 나를 앞에 두고도 태연하게 웃던 얼굴. 이 할망구가 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에요. 제 촉은 틀리지 않았고 그걸 증명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희야, 나야. 미영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희망도 사라졌어요. 너네 며느리 어떤 남자랑 호텔 로비에서 같이 앉아있더라. 처음엔 일 때문에 만난 사이인가 싶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까이에서 녹음을 했어. 이거 들어봐. 자기야, 내 남편? 솔직히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그냥 돈 많아서 결혼한 거지. 조금만 더 참자. 이제 곧 우리 계획대로 될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 우리 며느리였어요. 이 아이는 우리 진우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다음 날 밥상 앞에 앉았는데 한 숟갈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을 위해 밥을 짓고, 남편이 떠난 후엔 우리 진우를 위해 밥을 짓고, 그런데 오늘 이 밥상이, 우리 가족이 함께 앉아있는 이 식탁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야, 네, 엄마? 이거 받아라.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묵직한 소리가 공기 속에 가라앉았죠. 그 순간 그 애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렇죠. 저 애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순간이 결국 올 거라는 걸요. 엄마, 이게 뭐야? 어머니, 또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오해라는 말, 참 쉽게 하더군요. 이제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던 그 말.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손이 서류를 움켜쥔 채로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그 애는 놀라지도 않더군요. 이미 데뷔라도 한 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뒷조사나 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요. 이 애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눈앞의 증거를 외면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죠. 미선아, 이거 너야?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오빠, 나 이거 벌써 얘기했잖아. 저 사람, 우리 회사 중요한 거래처라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그 애의 뻔뻔함에 전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결국 녹음기를 꺼내들었죠. 자기야, 내 남편? 솔직히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그냥 돈 많아서 결혼한 거지. 조금만 더 참자. 이제 곧 우리 계획대로 될 거야. 그 집 늙은 여자는 이제 요양원으로 치워야지. 그래야 우리가 더 마음껏 사랑할 수 있지. 녹음기에서 그 애의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우리 아들이 그토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이 한 문장으로 완전히 깨져버렸으니까요.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진짜 어이없네. 오빠, 이거 믿는 거야?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조작일 수도 있잖아. 그 애는 끝까지 발버둥을 치더군요. 하지만 전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뭐라고 둘러댈 거니? 저는 녹음기의 버튼을 다시 눌렀고 며느리의 비열한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위자료?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그 늙은 것 치매 온 척해서 요양원 보내버리고
남편도 바람 피웠다고 누명 씌우면 내가 다 가질 수 있어. 그 순간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는 이제야 모든 걸 깨달은 거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이 지켜주려고 했던 가정이 사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 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그 순간 내 아들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믿어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죠.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짓말을 해도 이젠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인정하진 않더군요.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오빠, 나 오빠 사랑했어. 그거 하나는 진짜야. 거짓말은 끝까지 달콤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릴 사람은 없었어요. 사랑? 미선아, 그 입에 감히 사랑 같은 소리를 올리지 마. 오빠,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그 애는 손을 뻗었어요.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다시 한번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얼어붙은 강처럼 차갑고 안에 감춰진 분노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이곳에 부른 사람은 바로 나였으니까요. 여자를 본 며느리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여자는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눈빛은 마치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찢어버릴 듯 했죠. 여자는 며느리를 쏘아보다가 눈길을 돌려 진우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받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며느리가 내연남에게 투자를 종용했고 그 남자는 며느리의 말만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는 것. 하지만 결국 그 투자처는 사기였고 그 남자의 회사는 순식간에 파산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산 지금 이 여자의 가정도 산산조각이 났다는 내용도 있었죠. 그 여자는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의 회사는 부도 났고 우리 집도 넘어갔어. 이제 우리한텐 남은 게 없어. 근데 너는 여전히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니? 하지만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우리 진우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내가 설명할게. 이건 다 오해야. 그때 그 여자는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사기죄로 곧 경찰이 올 거야. 그리고 그거 말고도 나는 너를 상간녀 소송 및 재산 피해로 고소했어. 넌 앞으로 나랑 법정에서 매일 마주하게 될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죠. 그리고 며느리는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후회는 없다는 듯이 웃더군요. 하지만 저 웃음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최후라는 걸 저 애만 모르고 있었겠죠. 이제 나가. 오빠, 오빠 제발. 결국 그 애는 쫓겨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욕심으로 쌓은 성은 언젠가 무너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등을 돌릴 사람들까지도요. 그중 어떤 사람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속이죠. 저는 우리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올 때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가족이란 서로를 위하는 거라고.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거짓된 미소예요. 진심인 척하는 가면이죠. 저는 처음부터 느꼈어요. 그 애가 저를 볼 때와 우리 진우를 볼 때 어떤 눈빛이었는지를요. 그 애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요. 우리 진우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걸 사랑했어요. 우리를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밖에 위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이 세운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탐욕으로 쌓은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고 거짓된 행복은 끝내 산산조각 나는 법이에요. 우리 며느리는 결국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었어요. 그 애가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믿나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나요? 가끔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진짜를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겪고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를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야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걸요. 그리고 믿음이란 건 입술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사랑하는 척, 배려하는 척, 희생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요? 저는 오늘도 아들과 함께 밥을 차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해요. 우리 진우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사람은 상처를 입어도 다시 살아가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부디 여러분의 진짜 가족을 꼭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아들을 향한 사랑과 지치지 않은 도전이 인상 깊었던 사연인데요. 인생 사연 드라마는 여러분의 답답한 사연, 외로운 사연,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외롭고 지친 인생에 잠시 쉬어가는 쉼표가 되어드리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